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방입니다. 여전히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돈스러운 분위기일수록 내 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팔짱 끼고 관망하는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뭔가 조짐이 보이는 쪽으로 눈을 크게 뜨고 접근하다 보면 반드시 뭔가는 걸리게 되어 있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셀프 해석으로 따지자면 부의 동산으로 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여행하면서 정확하게 계획했던 대로 그 코스만 가는 100% 안전빵은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돌발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행의 묘미죠. 플랜을 짤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얻게 되는 중간 지점에서 성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기회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9월에는 정말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들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 해서 이게 그냥 완전히 완료가 되는 상황이 아니죠. 어차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간 금리 대비 이후 대출이 시작된 때부터 이자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 정도 오를 가능성이 많아서 본인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은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걱정, 더 나아가서 청약에 당첨된 이후가 더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줄 수만 있다면 대출을 받아도 바로 보증금을 확보해서 부담스러운 대출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세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꼼짝없이 입주 시점에 명시해 놓은 기간만큼 들어가 살아야 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그리고 공공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인 경우 3년에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거고 주거의 자유까지도 빼앗는 법이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9월에 이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거친 후에 통과만 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무거주 시작점이 기존 입주 시점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소유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 시에 얼마든지 전세를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모자란 분양 대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거주의 연속성,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2년, 3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총량제, 그러니까 나누어서 남아있는 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거주 의무 법안이 바뀌게 되면 정말 청약하는 입장에선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죠. 물론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약세장이라 세입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동산의 단면에 불과한 거고요. 이후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9월에 또 한 가지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죠. 바로 청약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편이 됩니다. 청약제도 개편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바꾸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는 9월 초에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몰릴 수 있는 소형주택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하고 그동안 소형평수에는 없었던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0제곱 이하 평형의 절반의 물량이 될 수 있는 50% 추첨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85제곱 이하에서는 30% 추첨제, 70% 가점제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84제곱 평형에도 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이 진입 가능할 수 있는 추첨제 공간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제곱 이상, 중대형 평수는 아무래도 40, 50이 주축을 이루게 되죠. 가점이 빵빵한 분들이 많은데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분들이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85제곱 이상 중대형 평수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점제 80% 그리고 추첨제는 20%로 그 비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은 85제곱 이하에서 100% 가점제, 그리고 85제곱 이상에서는
5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이 당첨 기회를 더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곳에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진다 해도 가점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첨 자체를 꿈꿀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법안이 9월 초에 발표가 되고요. 바로 규칙 개정을 통해서 실행이 되게 되면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되는 분양단지에서부터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분양 물량을 쏟아내게 될 텐데 특히 소형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문 휘경 뉴타운 거의 압도적이라 할 만큼 60제곱 이하 평형이 많죠. 추첨제 50%로 돌리게 되면 누가 당첨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 상급지를 할 수 있는 방배 쪽 재건축 단지들도 소형 평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 1인 가구나 2030도 충분히 서울의 상급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분위기에 너무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금 체크에 대해서 꼼꼼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또 새로운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청약 제도들 잘 체크하셔서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9월에 무주택자에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단 시스템이 바뀌어야 접근을 하고 말고인데 주택법과 청약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뀔 수 있게 되는데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전세를 마음대로 놓을 수 있어야 하겠고요. 청약도 추첨제가 대폭 증가해서 늘 가점에 걸려서 청약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분들이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돼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